생각하십시오. 혹시 최면 조사는 본인이 원하시는 건데요? 예. 이유가 있다면? 아니 뭐 전면적으로 기억력도 없고 오랜 세월이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세면적으로 챙겼어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거짓말 탐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 그는 변호사님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참 자세히 모르겠고. 그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 혹시 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던 걸까요? 제 글씨는 맞습니다. 근데 제 글씨는 맞는데 그 당시 제가 쓴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 당시 경찰이 불러줘서 쓴 거는 그리 생각이 들어요. 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마지막 경찰 조사 나오신 걸 수도 있는데 뭐 소회나 어떠신지 뭐 조사 잘 받았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그 당시에 경찰은 솔직히 말해서 신뢰는 안 해요. 하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를 합니다. 지금 경찰은 뭐 저는 100% 믿고 신뢰 공간에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당시 경찰 조사들 대면 조사, 3자 대면 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니 그분들도 저게 3자 대면은 뭐 대질 신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최면 수사를 해봤으면 저도 생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제 인터뷰. 네. 네. 일단 그 자소서부터 진술서부터 공개하셨는데 그 진술서 어떤 작성으로 어떻게 경위로 작성됐는지. 네. 진술서는 3건을 공개했어요. 그 3건의 진술서는 모두 본인 자필입니다. 3건이 작성된 그 경위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자술서는 첫 번째 자백이 이루어졌던 7월 26일 오전 아침이죠. 아침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술서는 같은 날 저녁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자술서는 그 다음날 오전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작성 경위와 관련된 수사 보고를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작성 날짜는 그렇고, 작성된 장소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3일 동안 누워 1시간 정도 의자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잠을 잔 게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자술서는 숙직실에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자술서는 숙직실에서 작성됐다라는 그 수사보고가 있는데 그건 거짓인 것 같습니다. 숙직실을 간 적도 없어요. 네. 거짓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윤석열 씨가 거기 가신 적이 없다고? 예, 윤석열 씨가 가신 적 없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에서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금의 경찰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춘재가 더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이 저한테는 가장 그 자백의 의미를 설명하기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무릎을 탁 칠 정도다. 무릎을 탁 칠 정도. 사람들은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재심이니 무죄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백은 가장 위험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 왕일 수도 있어요. 그 증거의 왕인 자백을 이춘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박 불가 그 자백은 언제쯤 뭐 변호사님이 공개하실 건지 어떻게? 저는 제가 공개할 생각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경찰의 수사는 100% 당사자도 신뢰하시고 저도 신뢰합니다. 또 지금의 경찰이 고생해서 받은 자백 그리고 자백의 검증 결과를 어떤 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얘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은 재심 청구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가 재심 청구 이전에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심 청구 이전에 발표돼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경찰의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드러난 후에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 선생님이 안 쓴 그 진술서도 있었는데 그거도 좀 설명을 경찰에서 받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과정에서 대필 자술서가 있다는 사실 알았고요. 그 대필 자술서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대필 자술서에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뭐든지 어떤 의혹 제기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필 자술서가 있다는 사실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여기까지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라 하면 대필 자술서가 작성된 과정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왜냐면은 이 사건은 1988년 9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윤모 씨가 검거된 건 10개월 후 1989년 7월이었습니다. 대필 자술서는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1988년 11월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윤 씨는 용의자도 아니었었어요. 다른 제3자에 대한 탐문 수사 과정에서 윤 씨로 하여금 혹시 윤 씨가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같고, 그때 이제 윤 씨가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경찰이 윤 씨의 진술을 듣고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 같습니다. 이건 자술서 작성에 대해서 윤 씨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인의 어떤 동의를 받고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술서의 내용에 윤모 씨의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자술서가 의미가 있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윤모 씨가 잡혀가지고 자술서를 8개월 전에는 경찰이 대신 써줬는데 8개월 후에는 본인이 이틀에 걸쳐서 3개를 스스로 썼다는 거, 아무런 개입이 없이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윤모 씨 혐의와 관련된 3건의 자술서가 경찰의 개입이라 하면 이제 윤모 씨의 자필이 맞기 때문에 불러주거나 뭔가를 보여줘서 쓰게끔 만든 자술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 오늘 거짓말 탐지기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원했고 경찰도 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 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공통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겠다고 한 후에 이제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일단 아주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당시 거짓말 탐지기가 있었어요, 실은요. 근데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 윤모 씨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는 거는 어떤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저희는 하지 않는다. 오늘 법체면 조사에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근데 법체면 조사도 들어보니까 체면이 걸릴 확률이 10%에서 20%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면에 걸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걸려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그걸 통해서 또 조사가 또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체면 조사에 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억울하니까, 100% 확신하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의혹이 있고 뭔가 이 사건과 관련됐을 만한 뭔가의 어떤 의심 지점이 있다면 저희가 왜 적극적으로 이춘재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응하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응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시 경찰들도 그 사람들도 체면조사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데 니네들은 왜 안 받냐, 같이 받자. 그래서 지금 경찰을 100% 신뢰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의 노력도 신뢰하고요. 그리고 미제 사건을 밝히는 이 노력도 신뢰합니다. 하지만 또 경찰의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수사의 위법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핵심 증인인데 저희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일단 최대한 협조해서 일단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사실도 밝혀져야겠지만 이분이 그 당시에 범인이 아님에도 어떻게 범인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당시 수사의 위법도 분명히 밝혀지라고 저는 분명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심 청구하는 좀 일정이나 기자회견 뭐 이런 거 좀 언제 하고 이런 것 좀 다시 설명해. 재심 청구는 다음 주 주중에 하고요. 다음 주 주중에 합니다. 주말도 아니고 주초도 주중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심 청구를 할 때는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 할 거예요. 그 재심 청구 사유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가급적 그 전에 경찰에서 물론 어렵게 쉽지 않겠지만 8차 수사만이라도 따로 결과를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저희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안한 건 있어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없이는 재심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주도권을 이제 가져가는 게 좀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재심을 청구하면 이제 이해관계자가 더 결합이 됩니다. 법원에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관계자가 돼버리고 또 검사한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검사도 관계자가 됩니다. 검찰과 법원이 개입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이제 주도적인 위치는 또 재심 법정이 되다 보니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게 좀 이제 약간 저희가 우려하고 걸리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인데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한 수사도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오히려 경찰이 좀 했는 한 수사 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강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뭔가 이 뭐 흠을 잡으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 그 당시 30년 전 수사에서 검사의 잘못은 가볍다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건 지난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좀 약간 뭔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현장 검증이 이 검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현장 검증 사진이 찍혀 있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윤모 씨가 불편한 다리로 도저히 방을 들어갈 수 없는데 방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재현하는 장면 2컷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검사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검사는 범인이 알았을 걸 충분히 범인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백과 이 감정서를 근거로 기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서도 어제 올리셨는데 이게 오히려 윤 선생님보다 이춘재하고 더 비슷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도 좀 혹시 그건 이제 저도 이것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춘재가 다니던 전기회사에서 다루던 물질이 더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춘재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은 이춘재가 그 전기회사에 다닌 건 맞지만 전기회사에서 어떤 일을 또 담당했고 어떤 파트에서 근무했는지가 전제가 돼야겠죠. 그것은 이제 여기 경찰에서 확인할 겁니다. 혹시 경찰에 지난번에 요청하신 자료들을 좀 받으셨는데 추가적인 자료들을 더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가 자료 요청할 겁니다. 구속 신병과 관련된 자료, 어떻게 데려왔는지의 근거인 이무동행 보고서를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질문받으면서 봤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 조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검증 조서와 검사가 현장 검증을 주도했던 그 사진,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 중에서 지금 공개를 저희한테 해도 될 만한 서류는 공개 요청을 할 거고, 가장 궁금해하실 대필 진술서 부분은 공개 요청은 하겠지만 이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제가 좀 약간 말을 좀 전후 과정을 설명을 안 하는 바람에 너무 의혹이 확대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사 공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언론에 노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다 남부청이 갖고 있는 자료들일까요? 네, 왜냐면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현장 검증 조서를 보여주면서 당시에 이런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묻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본 자료는 공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혹시 이춘재 씨를 직접 변호사님이나 윤성 씨가 만나러 가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에서 볼 겁니다. 이춘재는 법정에 나와야 될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할 거고,
재판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는 이춘재를 증인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볼 겁니다. 그 현장 감증이 사실 2번 진행됐잖아요. 거기에 좀 불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현장 검증 2번 진행됐는데 저희는 실은 우리 당사자 본인은 검사가 주도했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보여줬는데도 내 얼굴이 맞고 내가 여기 있었던 건 맞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체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위법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스스로 재현한 것이냐, 여기저기 데려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켰다는 거, 이것은 뭐 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에서의 불법이라는 것은 그게 불법이고, 그럼 현장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은 바로 잡았어야 된 것 아니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냐, 여기에 많이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자고 있고 서로 소음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옛날 집은 방에 들어갈 때 방문 턱이 있고 그 방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책상이 있고 거기에 또 책꽂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불편한 다리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 왜 조작이냐면은 이분이 왼쪽 다리가 불편해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오른 다리를 등과 동시에 왼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들려면 일단은 손은 짚어야 돼요. 그럼 손을 갖다가 안쪽에 있는 책상을 짚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손자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사는 뭐 발자국이 발견됐다. 근데 발자국이라는 게 엄지발가락, 중지, 새끼, 뭐 가운데 발가락 3개, 왼쪽 발이죠. 그게 책상 바로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따지면 바로 앞에 왼쪽 하단에서 발견됐다는데, 거기를 짚음과 동시에 책상은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소음이 안 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똑같이 나왔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담을 넘어 들어가고 또 담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다 이상해요. 근데 그걸 검사가 몰랐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춘재가 자백을 한 뒤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수사 과정들도 보시고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약천오거리 3례 나라수포 사건, 약천오거리 사건을 제가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는 이춘재의 자백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허세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수많은 범행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모 씨가 2003년에 시사저널에서 인터뷰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관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약천오거리 사건 3례 사건에서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진범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 묻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묻어버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기록을 봤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물증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진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버리면 그냥 다른 미제 사건은 의미 있는 자백으로 받아들이고 8차 사건의 자백을 그냥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제가 변호사로 관여를 하면 좀 의미가 더 부각되고 이 상황이 좀 잘 관리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춘재의 의미 있는 자백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나는 의미 있는 자백 그때까지 몰랐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자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은, 저는 그런 사건 해봤잖아요.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술이 의미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나 방한 상황이나 이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추측을 계속했던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이 자백 정말 잘 받아냈어요. 이 처음에 자백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춘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춘재의 어떤 그 자백을 이끌어내고 또 비밀의 폭로까지 이끌어내는 그 과정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 수사에 대해서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또 면밀히 검증하려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 공개된과 동시에 이건 진술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하면서 그래서 언론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이춘재 자백 잘 받아내시고 또 의미 있는 증거 계속 수집하셔서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사실 밝히고 윤모 씨 억울하게 경찰에서 다 정리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심은 무조건 돼요. 재심 무죄 100%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 때문에, 경찰 덕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